50대 중반의 중학교 교사인 A씨는 최근 칠판에 적힌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고 집에서 책을 읽을 때 글자들이 뒤틀려 보이는 것을 느꼈는데요. 처음에는 단순한 노안이나 피로라고 생각했지만 증상이 점점 심해져 일상에 불편함이 생겼습니다. 결국 병원을 찾은 A씨는 검사를 통해 황반주름을 진단받았습니다. 우리 눈의 가장 안쪽에 있는 막을 망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망막의 중심 부위가 황반인데 이 황반 부위는 우리가 물체를 보거나 또는 색을 구별하거나 하는데 가장 중요한 구조거든요. 이런 황반 앞에 막이 생겨서 우리가 피부에 주름 생기듯이 이 황반에 주름이 잡힌 상태를 황반주름 또는 망막주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보통 50대 이상 연령층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황반주름은 한쪽 눈에 발병한 후 5년 이내에 다른 눈에서도 발견되는 경우가 13%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노화는 두 눈에 동일하게 작용하므로 연달아 발생하게 되는 것인데요. 망막은 눈에 들어온 빛 자극을 뇌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신경 조직으로 시력에 매우 중요한 부분을 담당합니다. 이 황반 주름은 나이 드신 분들한테 많이 생기는데 원인 없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눈에 염증이 있거나 또는 눈에 망막 쪽에 병이 생기는 병들, 망막방이나 당뇨, 망막병증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외상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망막 쪽에 막이 생기는 경우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원인 없이도 나이 들어서도 많이 발생하는 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황반주름은 대부분 증상을 못 느끼고 지내다가 안과 검진 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뚜렷한 증상이 느껴진다면 이미 병이 상당히 진행될 상태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황반이 주름지고 두꺼워지는 정도가 심하면 시력이 0.3 이하로 저하될 수 있으며 물체가 휘어져 보이는 증상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황반 주름이 초기에는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얇은 막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주름이 좀 더 진행이 되면은 주름이 잡히기 때문에 우리가 물체를 볼 때 일직선이 좀 휘어져 보이는 경우가 있고요. 시야도 조금 왜곡되게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는 변시증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외에는 또 좀 더 진행되면 가운데 우리 물체를 보려고 하는 부위만 잘 안 보입니다. 암점이 발생하죠. 그래서 병의 진행 과정에 따라서 다양하게 증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당연히 잘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황반주름과 같은 증상이 있어도 수술과 검진을 통해 시력 저하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많은 전문가가 나이가 들어서도 혹은 또 다른 이유로도 시력 감퇴가 나타났을 때 그를 막을 수 있는 것은 환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일상생활에서 가장 불편한 것이 책을 읽거나 독서를 할 때 글이 좀 휘어져 보이는 거 있고요. 또 하나는 운전하시는 분들한테 참 문제가 많습니다. 일직선이 휘어져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자기가 운전할 때 많이 불편하시겠죠. 그랬고 좀 더 진행되면 물체를 볼 때 물체가 선명하게 안 보이게 되는 거죠. 이처럼 일상생활에 정도에 따라서 다양하게 증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별 문제 없이 지내실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진행돼서 물체가 조금 더 글씨가 휘어져 보이거나 또는 아파트를 봤는데 아파트 창틀들이 조금 휘어져 보인다든가 운전할 때 선들이 조금 휘어져 보인다. 그러시면 아마 의심하시고 안과에서 한번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황반주름은 안과에서 시행하는 안저검사와 빛간섭 단층 촬영을 통해 진단할 수 있습니다. 세극 등 안저검사에 의한 임상진단이며 부수적인 검사가 막의 분류와 상세한 범위, 동반된 황반 이상 및 치료 계획을 세우는 데 유익한데요. 황반주름이 의심되면 중심시력과 암슬러 격자 검사로 중심시야를 검사합니다. 빛간섭 단층 촬영은 황반의 구조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섬유성 조직의 존재 여부와 심각도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더불어 황반의 형태 변화와 견인에 의한 망막 두께의 증가를 임상적으로 평가하는 데 중요합니다.
이 황반 주름이 치료는 염증이나 이런 반응이 있을 때는 염증 치료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러고 어느 정도 증상이 나타나면 가장 중요한 게 수술적인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리체 절제술을 해서 그 앞에 있는 점막을 제거하는 거거든요. 근데 수술의 목표가 시력을 더 좋게 하는 것도 목표가 되겠지만 우선은 시력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현 상태로 유지하는 게 주 목적이기 때문에 어느 시기에 수술할 건지, 아주 심한 상태에 수술하면 그만큼 시력 회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 수술 적기에 정확하게 진단해서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황반주름이 있다고 모든 환자를 수술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황반주름이 매우 두꺼워 구조적 변형이 심한 경우, 황반주름이 끌어당김으로 인해 망막 두께 증가가 진행하는 경우, 심한 변시증을 호소하거나 시력 저하가 심한 경우 등에서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게 됩니다. 이 황반 주름은 수술을 하셔야 되는데 수술해서 망막 앞에, 황반 앞에 있는 주름을 제거하는 거거든요. 피부 주름이야 최근 같은 거 주사 놓고 뭐 하지만 황반 주름 자체는 앞에 점막이라는 것이 껴있기 때문에 점막을 제거를 해야 되거든요. 이런 제거 성공률은 일반적으로 한 90% 정도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목적이 시력을 개선시키는 게 목적이잖아요. 우리가 물체가 휘어져 보이거나 또는 잘 안 보이는 걸 개선시키는 건데 이런 개선 효과는 90%까지 가지는 못합니다. 70 내지 80% 그 정도 이제 개선 효과가 일어나는데 이렇게 개선이 잘 안 되는 이유는 황반 주름을 오랫동안 방치해서 망막 쪽에 있는 세포들이 손상을 많이 받아서 정상적으로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너무 늦게 방치,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고요. 일단 수술하게 되면은 뭐 한 달 동안은 좀 조심을 해야 되겠죠. 눈 수술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눈에도 주무실 때도 좀 안대를 하고 주무신다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되겠고, 황반 주름이 정상적으로 완벽하게 돌아오는 기간은 그거보다 조금 더 걸립니다. 보통 3달 내지 6달까지는 서서히 시력 회복이 좋아지거든요. 이렇게 좋아지기도 하고 이런 수술 자체가 모든 게 다 좋기만 한 건 아니죠. 물론 수술, 무슨 부작용도 있죠. 염증이 생긴다든가. 근데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이 황반 주름 유리체 절제술을 하면 백내장이 조금 진행합니다. 그래서 백내장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백내장과 동시에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황반주름 치료와 함께 눈에 좋은 음식을 섭취해주는 것이 눈 건강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눈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에는 결명자나 당근, 블루베리와 연어 등이 있지만 망막 건강에 가장 좋은 것은 루테인이 함유된 옥수수와 달걀 노른자, 시금치 등입니다. 황반 주름을 완전히 막을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그렇지만 생활 습관을 조금 개선함으로 인해서 좀 악화를 막는 방법들이, 우리가 생활 습관 중에서도 망막에 황반에 좋은 음식들이 있거든요. 루테인이나 지아잔틴이 많이 돼 있는 것 또는 항산화 음식들, 이런 것들을 많이 골고루 섭취하는 게 도움이 되겠고요. 또한 우리가 흔히들 자외선 자체가 망막 쪽에 안 좋거든요. 그래서 자외선을 좀 차단하시고, 흡연하셨던 분들은 눈 안에 들어가는 혈류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금연하셔야 되고, 신체를 좀 더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이 눈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 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황반주름은 노화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치료가 불필요하다는데 사실인가요? 황반 주름 자체는 당뇨 망막병증이나 또는 망막방주의 후유증으로 많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아무 원인 없이도 발생을 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 50대에서 보통 발생하지만 70대에는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나이 드셔서 흔히들 원인 없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나이 먹었으니까 뭐 그러려니 하고 치료 안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단 시력이 급격히 떨어지신 분들한테는 빨리 치료를 하셔야 되겠고요. 또는 일상생활에 독서를 하거나 운전하는데 지장을 줄 정도로 물체가 휘어져 보이거나 문제가 있으면 수술적인 치료를 빨리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잘못된 의학 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수술 후에는 시력이 완전히 회복되나요?
황반주름 수술에서 완벽하게 시력이 회복되지 않는 분들이 좀 많이 있으세요. 물론 완전히 회복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그럼 어떻게 판가름되느냐? 어느 정도 황반주름이 심하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황반주름이 심하셨던 분들이 수술하시면 정상적으로 돌아오지 않고요. 아주 심하지 않고 어느 정도 황반 변성이 있어서 증상이 있으셨던 분들한테 수술하면은 정상적으로 또 시력이 돌아옵니다. 황반주름 조기 발견을 위해서는 40대부터는 기저질환이 의심 증상이 없어도 주기적으로 안과 검진을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2차적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촉발성 황반주름도 발병할 수 있으므로 눈 안에 염증이 있거나 레이저 치료나 눈속 수술을 받은 경우, 당뇨 등의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안내 출혈을 겪은 경우라면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더욱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제가 황반주름 환자들을 보면서 가장 아쉬웠던 게 뭐냐면은 나이 드시면 흔히 눈이 침침해지고 좀 덜 보인다라고 생각하시고 방치하는 경우입니다. 이 황반주름 자체는 적절한 시기에 적절하게 수술을 하시면 시력이 더 이상 안 나빠지거든요. 그런데 흔히들 나이 드시면 눈이 침침하고 그러고 언제 보니까 책 읽다 보니까 책이 좀 글씨가 휘어져. 이건 눈이 좀 침침해서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눈을 한번 비벼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상당히 진행돼서 이젠 잘 안 보이는 것 같다. 어쩔 수 없이 병원을 가봐야 되겠다 해서 안과에 제가 보거든요. 그런 분들은 수술하시면 시력이 정상적으로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흔히들 얘기할 때 책을 볼 때 글씨가 조금 띄엄띄엄 잘 안 보인다든가 또는 아파트에서 창틀을 봤을 때 조금 휘어져 보인다든가 또는 화장실 타일이 조금 한쪽에 안 보이거나 휘어져 보실 때는 지체하지 않으시고 안과 가셔서 반드시 검사를 받아보십시오.